미국 아재의 미국 주식 이야기 1월 21일 목요일 미국 주식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뉴스 아리클을 보다 보니까요. 아크 인베스트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좋아하는 아크 인베스트 ETF가 안전한 그런 자산인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얘기를 중심으로 미국 주식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핫토픽은요. 아크 인베스트 ETF가 너무 인기가 있는 게 아닌가요? 하는 그런 제목의 기사가 있어서 그걸 읽다가 여러분과 함께 쉐어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저희 회원님들 대부분 아크 인베스트 ETF 하나 정도는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저도 3개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아크 인베스트가 너무 파퓰러해졌기 때문에 리스크 측면에서 바라보는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은 대부분의 아크 인베스트에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스몰캡 종목이고 그 종목들이 갑자기 급성장을 하면은 아크 인베스트가 가지고 있던 그 쉐어 수가 갑자기 많아지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거래에 제한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펀드 운용에 약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내용과 그리고 지금 7개의 ETF 종목으로 6년 만에 미국의 10대 펀드에서로 성장했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갖게 되고 심지어는 아크 인베스트의 ETF를 공매도를 한다는 얘기를 듣기 시작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런 게 벌어질지 안 벌어질지 모르는데 제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ETF를 공매도를 한다는 얘기는 최근에 처음 들어보는 것 같거든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지금 아크 인베스트가 바이오테크나 그리고 고성장 테크놀로지 회사 26개 정도의 한 10% 이상의 쉐어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10%는 자유로 거래할 수 있는 쉐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점점 아크 인베스트가 커지면서 그 쉐어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나노 디멘션처럼 아니면 테슬라처럼 수익이 생겼을 때 바로 팔고 사고 하는 거를 제한을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펀드의 전략적인 면에서 봤을 때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어서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어떤 위험성을 제기하는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캐시우드 누님이 뭐 달리 큰 눈 하겠어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약간의 리스크 매니지먼트 액션을 취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그런 스몰캡보다는 좀 대기업 주식들 있죠. 예를 들어서 락히드 마틴 그리고 브리스톨 마이어 그리고 바이두, 줌, 엔비디아 같은 그런 대기업 주식 보유를 지금 증가시키면서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잠재적 위험성을 줄여가는 것으로 이렇게 보인다. 그렇게 또 결론을 맺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미국 아재가 생각하는 아크 인베스트의 ETF가 영원한 세이프 헤븐인가 하는 생각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냥 큰 누나만 믿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우리 큰 누나가 뭐 달리 이 전 세계의 큰 누나겠어요. 다 이유가 있고 그 나름대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요 밑에 있는 또 우리 귀여운 우리 전 세계의 우리 동생 혹은 딸 타샤키니도 믿기 때문에 당분간은 아크 인베스트의 ETF가 영원한 세이프 헤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전반적인 일간 분석을 보면은요. 지수들이 둘은 상승으로 끝나고 또 둘은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우리가 주로 보는 게 S&P 500인데요. 이제 러셀을 좀 보시는 게 2021년에는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스몰캡들이 고성장을 하고 있고 또 고성장을 하는 반면에 또 커렉션도 자주 오고 그러니까요. 러셀도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시면은 단기 수익에 도움이 되는 종목이 될 것 같아요. 러셀 2000을 추종하는 ETF 아시죠? 그 ETF를 가지고 단기 수익을 올리시는 그런 전략을 세우셔도 도움이 될 겁니다. 전체 힙맵을 보면은 이 테슬라 플러스 빵주들이 오늘도 상승을 많이 했고요. 가장 눈에 돋보이는 거는 애플, 엔비디아, 인텔이 이렇게 눈에 보입니다. 버블맵에서는 무엇을 보셔야 되냐면은 어떤 게 오늘 많이 솟구쳤나 그런 종목들을 보는 건데요. 안 보이기 때문에 글자를 써놨어요. 심볼을 썼는데 일단 포드가 한 6% 정도 상승을 했고요. 인텔도 6% 정도 상승을 하고 그리고 엔페이즈 에너지 회사죠. 그 회사도 오늘 6% 정도 상승을 하고요. 그리고 애플도 3.6%였나요? 애플도 큰 상승을 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기름 관련된 주들이 지난주에 많이 올라왔었죠. 이제 좀 내려가고 자체적인 커렉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헤드라인이 이런 게 있었어요. Housing starts jumped at the end of 2020. 지금 하우징 세일즈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신규 주택 건수도 늘어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좀 리서치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냥 느낌 자체가
백신이 나오고 그래도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좀 더 사람들이 집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따로 써놓지는 않았는데요. 야후 파이낸스에서 클립한 그런 내용인데 여기 보이는 종목들, 이 종목들이 다 주택 건설에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거든요. 이런 종목들을 또 한번 보시고요. 이런 종목들은 1년 내내 가져가시는 것보다요. 주택 같은 경우에는 봄부터 가을 전까지 그렇게 핫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시즈널로 투자를 하셔서 중기적으로 수익을 얻으시는 그런 플랜을 짜셔도 괜찮은 그런 섹터입니다. 요즘에 4개월 동안 횡보하던 빅테크들의 반등을 보면서요. 이 주식 투자의 최대의 스킬이 무엇일까? 치고 빠지는 그런 스킬을 가지고선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어떤 특별한 스킬이 필요한가를 봤는데요. 결국 the best investment 스킬은 존버입니다. 오래 갖고 있는 거. 그렇죠? 그리고 얘네들이 1년에 원하는 성장률만 해주면 되는 거죠. 4개월을 서 있건 11개월을 서 있건 중요하지 않아요. 1년에 애플 같은 경우에는 30%에서 40%, 아마존 같은 경우도 대략 40% 정도, 뭐 대략 30%를 보죠. 그 정도로만 가준다면 횡보를 11달을 하던 300일을 하던 그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존버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뭐죠? 건강한 기업을 선정해서 투자하면 하락 또는 횡보에서 걱정이 덜하죠. 왜냐하면 올라올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발표 예상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여기까지 지루하게 기다렸던 부분을 해소시키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지 기다려보죠. 그리고 제가 언젠진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아요. 한 2주 전이었나? 라이브에서 했나? 영상 중에 했나? 인텔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인텔이 지금 보유 가치가 있을까요? 그런 질문을 하셔서 제가 아마 인텔이 디즈니처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얘기는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디즈니와 인텔의 어떤 유사점을 생각해 보세요.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주 스트러글링한 그런 케이스였고요. 인텔 같은 경우에는 큰 빅테크들이 자사에 고유한 그 반도체 칩들을 만들겠다는 그런 뉴스가 발표되면서 막 주가가 엄청나게 탱킹했죠. 그런데 이 두 회사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인베스터들의 의견을 듣고 존중하고 바로 액션 플랜을 취했어요. 그러면서 주가의 반등이 일어나고 포스트 팬데믹 시대에 맞는 그런 체질 개선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인텔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죠. 그리고 좀 이따 차트에서 보겠지만 갭하락한 부분을 갭상승으로 메꿨고 또 그 전 고점을 향해서 더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회사가 투자자들에 대한 리액션을 어떻게 취하냐에 따라서 주식 마켓에서 받아지는 그런 리액션이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우리가 그래서 그런 회사들을 좀 좋아해야 돼요. 투자자들의 말을 듣는 거. 여러분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하신다는 그런 생각보다는요. 내가 이 회사의 주주가 된다는 그런 마인드로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주의 말을 잘 듣는 회사, 그런 회사가 좋은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또 다른 종목의 주식을 또 한번 봐야 될 부분들이 지금 Retail Rips Higher, 이 립이라는 표현을 요즘에 많이 하더라고요. 뉴스에서. 뭐냐면 립은 이렇게 찢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운동할 때 근육 이렇게 나 근육 찢어졌어 그러고서 그 다음에 또 운동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립이라고 그러거든요. 영어로. 지금 그런 기사가 떴어요. Retail rips higher. 리테일이 지금 계속 올라간다. 부양책과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백신이 있던 없던 간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바뀐 생활에 익숙해져 있고 이제 계속 리테일에서 소비를 계속 늘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리테일 주가들이 올라가려고 한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내용은 뭐 각자 뉴스를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타벅스나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빅박스 리테일 삼총사 있죠. 타겟, 커스코, 월마트, 시즌과 주택 경기에 맞물려서 홈디포, 로스가 이렇게 있죠. 이 종목들 한번 보시고 이런 종목들도 어떤 롱텀으로 가져가시는 그런 분위기도 좋지만 이런 리테일 같은 것도 어떤 시즈널한 거잖아요. 그럼 시즈널한 종목들은 중단기로 이렇게 스윙 트레이드 하는 종목으로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가 밑에 이렇게 조그맣게 써놨어요. Big guys have their own skill to survive. 이런 큰 회사들은요. 아무리 경기가 나빠도 물론 주가가 떨어지겠죠. 경기가 나쁘면. 그런데 걔네들은 자기네들이 살아남을 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데 뭐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 주가가 올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가는 스스로 올라갑니다. 주가는 기업들이 자기네들이 수익으로 돈을 많이 벌어야 하기 때문에 자구책을 마련하고 주가를 올리는 방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스스로 늘어나게 하고 우리가 할 거는 뭐냐면요. 리스크 매니지먼트만 하시면 돼요. 최고로 투자의 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는 사람은요. 투자한 자금을 잃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투자한 자금을 잃지 않으려면 좋은 종목을 선택하셔야 돼요. 유행하는 종목을 선택하시는 게 아니라 안전하고 강하고 단단한 주를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자동차 산업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테슬라가 새로운 혁명을 일으켰죠. 그렇죠? 자동차 산업의 이노베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발판으로 해서 이제 모든 자동차 산업이 기름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배터리로 가는 자동차와 그리고 자율주행을 중심으로 한 그런 산업이 변형되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GM이라는 회사가 체질 개선을 하면서 지금 곽강을 밟고 있고요. 또 오늘 같은 경우에도 포드도 또 주가가 많이 상승하면서 이 대열에 끼어든 것 같습니다. 그 회원님들과 잠깐 얘기는 했지만 결국 이 PE 레이쇼 자체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GM이랑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를 생각해 보셨을 때 테슬라의 PE 레이쇼가 떨어진다기보다도 이제 GM이나 포드의 PE 레이쇼를 다르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PE 멀티플을 다르게 받게 되면 주가의 상승을 동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포드나 GM 같은 것도 등한시하지 마시고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은 좋은 투자 종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저의 경우에는 포드는 좀 제외하고요. 너무 한꺼번에 다 가져가는 거 힘드니까 테슬라는 저의 그 주종목이니까 테슬라를 보유하고 있는 대로 가고 이제 GM을 저는 조금 얻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 영상 밑에 위블 링크 있잖아요. 공짜로 주 2개씩 주는 거 그거 하시면은 포드 스탁 같은 거 2개 그냥 받으실 수도 있어요. 지금 주식 어카운트가 있으셔도 위블 같은 경우는 투자를 하지 않고 그냥 어카운트만 열어도 주식을 준다 그럽니다. 한번 사용해 보시고요. 저희 채널에서는 그 주식 초보자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옵션이라는 거를 좀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이제 주식이라는 거를 이제 아시고 저는 뭐 저를 처음 구독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벌써 3달 동안 같이 해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회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성장을 제가 보고 있고 그분들이 이제 주식시장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신 거를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측면들을 한번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옵션 액티비티를 봐가지고요. 이 주식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런 거를 볼 수 있거든요. 뭐 옵션 액티비티를 본다 그래가지고 뭐 옵션 트레이딩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옵션에서는 뭘 알 수 있냐면은 변동성을 알 수 있어요. 발로테러티라고 그러죠. 그런 거를 볼 수 있으면서 이 지금 마켓이 핫한지 아니면은 그 마켓 자체가 지금 되게 쿨한 상태인지 그런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옵션 액티비티를 이렇게 옵션 트레이드를 하시라는 게 아니라 옵션 트레이드를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옵션 액티비티를 보시면은 이 종목이 지금 핫하다, 이 종목이 지금 쿨하다 그런 거를 느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인디케이터로 한번 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옵션 액티비티를 이렇게 체킹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주식시장 동향 파악하는데 좋은 신호가 돼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불확실한 그런 섹터의 변화나 포트폴리오 밸런스 맞추는데 시작의 단계로 유용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테크가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는 조금 시클컬 같은 거에 들어가야 되는데 시클컬이라고 하면은 이제 경기 민감주 같은 거예요. 그런 거에 들어가야 되는데 주식을 100개, 200개를 사가지고 들어가기는 좀 확실치가 않잖아요. 이제 그럴 때는 일단 옵션 같은 걸로 한번 맛보기를 보는 거죠. 이게 어느 정도 움직이는지 동향을 한번 살피면서 옵션 자체를 이제 컨버트를 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주식을 그쪽으로 섹터 변화를 시키거나 그렇게 할 때 사용하는 게 이제 옵션이에요. 옵션을 단기 수익을 내는 그런 걸로만 그런 비이클로 생각하시면은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이제 제대로 옵션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하죠. 옵션 액티비티를 체크를 했으면은 결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를 보니까 2021년은 이 부양책과 백신으로 인한 그런 어떤 섹터 로테이션이 약간 일어난다는 그런 거를 이제 인지하게 됐다고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경기 민감주 쪽이 많이 성장을 한다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 걸 벌써 인지를 했고요. 그런 종목들이 뭔가 파이낸셜, 에너지, 그 다음에 인더스트리얼 같은 거죠. 그러니까 파이낸셜은 어제 말씀드렸던 그런 인베스트 뱅크들 같은 거 그런 걸 보시면 좋고요. 에너지 같은 거는 물론 자연재생 에너지도 중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에너지. 왜냐하면 자연재생 에너지가 우리의 산업과 우리의 세상을 끌어갈 수는 없어요. 결국은 기름이 아직은 필요하거든요. 화석연료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인더스트리얼이라고 그러면은 어제도 말씀드렸던 그런 뭐 캐시나 그런 것들. 진짜 산업을 만들어내는 건설 장비 아니면 머티리얼 같은 거 그런 것들. 그래서 벌써 우리 회원님들은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이머징 마켓의 성장이 강할 것이고,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EM 같은 거, 그런 거 좀 인디케이터를 보시고 좋은 매수점을 찾아서 가져가시면은 1년 동안 쭉 보유하고 가시면은 아마 큰 성장률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옵션을 하는 이유는 이제 보유하고 있는 성장주들을 프로텍트하기 위해서 이제 covered call strategy라는 거를 사용해요. 이제 그런 걸로 해서 옵션도 사용하고 인디케이터를 사용하고 옵션을 나의 주식으로 바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보호하는 그런 차원에서 사용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옵션 액티비티 같은 거는 가끔 제가 큰 어떤 시즐 인덱스의 변화나 아니면은 뉴스나 그런 곳에서 정보가 있을 때 이렇게 가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트 스쿨 시간이 됐네요. 오늘은 목요일이고 내일 금요일 날은 우리 월스트리트 등급 이상의 회원님들과 함께 구체적으로 차트를 보는 방법을 설명드리는 시간이 있어요. 제가 줌 미팅 인비테이션을 다 보내놨으니까요. 우리 회원님들은 가능하신 분들은 들어오시고, 그리고 녹화를 해서 회원님들만 일단 보실 수 있도록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볼 종목들은요, 8가지 종목을 보겠습니다. S&P 500를 보겠습니다. S&P 500를 보면은 이 장기적인 트렌드 라인을 보면은 지금 약간 위로 올라와 있지만, 이 단기적인 트렌드 라인을 보면은 오늘 딱 주가가 단기적인 트렌드 라인의 저항선의 밑에 딱 걸리면서 끝났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은 그렇게 큰 과열 상태는 아니고 전체적인 이 흐름에서 보면은 평탄하게 끌어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 조정을 크게 생각하진 않는데요. 이런 거를 언제 느끼냐면은 이제 뉴스에서 계속 조정에 대한 얘기를 조금씩 하고 있을 때 보면은, 그러고 나서는 한 일주일 안에 약간의 조정이 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정이 오더라도 한 3,800선까지 지지가 되면서 이 안에서의 어떤 횡보성 조정이 있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합니다. 근데 인디케이터를 보면은 다 이렇게 상승으로 가는 분위기가 더 있기 때문에 큰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유비무환이죠. 준비하시면 나중에 대처하기가 쉽습니다. 준비는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 둘 중에 하나죠. 여유 자금이 있으신 분은 자기가 사고 싶은 종목들 매수할 점을 미리 준비해 놓으시면 좋고, 여유 자금이 없으신 분은 그냥 쉬시면 돼요. 저도 조정 때 매수하거나 그런 경우 별로 없어요. 왜냐면 저는 거의 포트폴리오가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 즐기는 그런 정도입니다. 이 빅스를 봐도 지금 빅스가 21로 내려왔어요. 상당히 낮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마켓 자체는 지금 아주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그렇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세부 종목으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애플. 애플이 장중에 최고점을 찍고 또 종가도 최고점을 찍으면서 오늘 마감을 했습니다. 이 애플 같은 경우에 나름대로의 어떤 횡보가 길었죠. 근데 이런 차트의 큰 흐름을 보면 전고점을 탈환하고 또 전고점을 탈환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트렌드 라인 자체가 이렇게 상향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 상향 추세가 실적 발표 후 어떻게 보일지 기대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맥디를 봐도 지금 맥디에 크로스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맥디 안에서의 어떤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상승의 모멘텀이 훨씬 강한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인텔을 보시면은 인텔 차트 기억나시죠? 이 갭 하락을 하고 또 갭 상승을 해서 그 갭을 완전히 상실해 버린 그런 모습인데, 아마 이 갭을 채우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이 저항선 50일 있었죠. 그 50일 저항선 밑에서 충분히 매도가 밸런스를 맞춰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으로 보면은 이제 새로 시작하는 그런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급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날은 따라가시면 안 되죠. 지금 RSI도 많이 높여져 있고, 그런데 하여튼 이제 주가를 57.6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고 인텔을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흐름 자체가 이 전고점이 있었잖아요. 이 전고점을 뚫었고 또 그 전에 전고점을 또 터치를 했습니다. 이 3년치 차트에서 큰 흐름을 보시면은 거의 주가를 다 회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지켜보시고 지금 강한 지지선 57.6을 기준으로 해서 새로운 주가의 역사가 시작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측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홈디포요. 경기 민감주 중에서 이 주택시장과 그리고 이 시즌에 가장 민감한 그런 종목이죠. 이것도 보시면은 8월 중순부터 계속 횡보를 하고 있죠. 이 횡보가 그냥 보통 일어나는 횡보예요. 왜냐면은 그때부터는 약간 수요가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이제 봄이 되기 시작하면 홈디포 같은 종목들은 좀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맥디도 이 below zero에서 치고 올라오고 이런 모습이 보일 때 이제 주가에 매수하는 그런 좋은 찬스가 되는 거죠. 벌써 이제 1월 19일 날 정도면은 이 매수가 들어갔어도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제 하루 이틀이 지났기 때문에 완전히 컨퍼메이션이 된 상태예요. 홈디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수 들어가시면은 좋은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홈디포와 비슷하게 로스도 한번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스타벅스 같은 경우 이제 경기 민감주로서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런 종목이에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스타벅스 하루에 한 번 안 마시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저도 요즘에는 집에 많이 있으니까 안 먹는데 회사 다닐 때는 거의 하루에 2잔도 마신 적이 있고 하여튼 자주 사 먹는, 그리고 가장 경기 민감주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이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예요. 많이 올라서 지금 이 102와 105 사이의 어떤 횡보존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인디케이터를 보면은 조금 더 이제 상승이 시작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페덱스가 지난해 하반기에 너무 잘했기 때문에 그 모습 때문에 반해서 사신 분들이 많을 텐데 고점에 몰리신 분도 많을 거예요. 지금 강한 지지선 250을 잘 지탱했고 그 지탱하는 모습 안에서 이제 이 상승으로 오려는 그런 인디케이터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상승을 한다는 그런 사인은 아니고 약간의 흐름을 읽을 수 있습니다. 약간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데 그 흐름을 확실하게 확인시켜줄 그럴 단계가 어떤 단계냐면은 맥디 이 커브가 이 지로 위로 올라왔을 때 그때부터 이제 상승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때가 처음 매수점이 되면은 너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힌트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이 빅박스 리테일 3총사입니다. 그 중에 하나 커스코도 좀 횡보가 길었어요. 횡보도 길고 그 횡보하는 레인지가 좀 크게 움직이는데 이것도 페덱스와 약간 비슷하게 지금 인디케이터가 상승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희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컨퍼메이션은 없어요. 컨퍼메이션이 되는 순간 제가 말씀드리고, 이런 경우가 1년에 한 번, 두 번 있어요. 이렇게 됐을 때 매수를 하면은 보세요. 지금 맥디가 이렇게 밑에서 0으로 올라오는 경우에 매수를 하시면은 그 매수점에서는 계속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그런 게 이 종목마다 1년에 한두 번이 있는데 지금 커스코나 페덱스는 그런 기회를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그런 종목들입니다. 리테일 3총사 중에서 가장 빨리 움직이는 아이 타겟 같은 경우에는 전에 전고점을 치고 많이 올라섰다가 지금 약간의 조정을 가졌고 약간 이제 횡보로 들어갈 것 같은 모습이 보여요. 그러니까 타겟 같은 경우에는 항상 보세요. 이 21일 EMA 선을 치고 올라가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 치고 올라갔는데 이 치자마자 올라갔을 때는 아직 컨퍼메이션이 아니에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머리가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내일 또 이 상승으로 이어진다 그러면 컨퍼메이션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상승으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죠. 그리고 리테일 3총사 중에 글쎄요 제일 문제아라고 볼 수 있죠. 월마트는 잘할 것 같은데 못하는 종목. 얘도 지금 143이라는 스트롱한 지지선을 잘 지켰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두 가지 그런 인디케이터가 있었죠. 여기서 이렇게 뚫고 이제 보면은 이 보라 색깔 선이 0에서 플러스로 이렇게 상승을 들어와야 되는데 그 부분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제 어느 순간 이게 상승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상승 모드로 간다는 게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커스코, 페덱스,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두 번 있는 기회를 여러분이 테이크하실 수 있는 그런 찬스가 되는 종목들입니다. 오래간만에 찾아뵙는 스탁 테라피 아재 생각은 오늘은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에 사는 30대입니다. 작년 9월에 주식을 처음 시작했고 워낙 조심스럽게 주식에 임하다 보니 그렇게 큰 수익을 얻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세계에 있는 아마존이 지금에야 원급 회복을 한 상태입니다. 현재 테슬라, 아마존, 보잉, 엔비디아, 레모네이드, 팔란티어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2021년 좋은 수익을 위해 제 포트폴리오 방향성을 따져보고 싶습니다. 환경주, 반도체, 바이오 등이 앞으로 유명하다고 들었지만 대통령 선거 기점으로 쭉 오르는 모습에 매수할 타이밍을 보다가 결국 이제까지 매수 못한 상태입니다. 가끔 조정이 왔을 때 또 떨어질까봐 망설였어요. 사실 이렇게 조심스럽고 소심합니다.
호호. 제 포트폴리오를 보시고 혹시 2021년을 위한 레코멘데이션을 해주시겠어요? 현재 35,000불을 가지고 약 2만 불 정도 더 투자할 생각입니다. 현재 환경주나 반도체 관련주들이 전고점이던데 살짝 조정이 들어갔을 때 매수해도 아직 늦지 않을까요? 모든 기대가 선반영되어서 앞으로 또 얼만큼 오를 수 있을지 저로선 잘 모르겠습니다. 또 아마존이나 엔비디아가 그랬던 것처럼 긴 횡보에 들어갈까 조심스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분 30대시고요. 그럼 30대시면은 아직 시간 많잖아요. 그리고 제가 가정하기에 여유자금이나 은퇴를 위하여서 투자하시는 걸로 가정을 하고 말씀을 드리면요. 조심스럽게 하신다 그랬는데요.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주식 조심스럽게 하셔야 되고, 하지만 확신이 있을 때는 확실히 하셔야 되고, 그런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아마존 같은 경우 이제 횡보하다가 원금 회복한 상태입니다. 길게 보시면 돼요. 지금 원금 회복했다고 이제 다 털어버리고 가셔도 되지만, 그거는 아마존이 싫을 경우엔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하지만 아마존에 대한 믿음이 있으시고요. 아마존을 투자 종목으로 생각하셨으면은 계속 지켜보시고 가져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가지고 계시는 종목들 보면은요. 약간 테크 일변도로 편중은 되어 있지만 뭐 굳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종목 자체가 비중이 어떠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요. 지금 30대이시니까 그 정도 되는 종목을 가지고 5년이든 10년 정도 가져가시면 좋은 수익성이 있을 것 같아요. 포트폴리오 자체는 큰 문제가 없고요. 35,000불이 거기에 투자됐다고 제가 이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만 불 정도 더 투자하실 생각이라고 하시는데요. 이제 그거를 이제 잘 종목을 선택해서 밸런스를 맞추시면 좋겠어요. 2021년에는 약간 그 경기 민감주도 좀 가지고 계시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당연히 핫한 종목이니까 가져가셔야 되고요. RSI라는 걸 보시고 RSI가 70 밑으로 내려왔을 때 한 65 정도에서 70 사이에 있을 때 그때 매수를 시작하세요. 그래가지고 엔비디아나 어떤 AMD 같은 완성된 반도체를 보시는 게 아니라요. 근간이 되는 반도체 있죠. 그러니까 반도체 생산 장비를 만드는 회사나 아니면 반도체 ETF를 사세요. 그래가지고 1년 동안 가져가신다는 생각을 하시고 1년 동안의 수익을 보시고 그 다음에 경기 상황을 봐서 반도체를 계속 가져갈 것인지 어떻게 하실 건지 결정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월이니까 그렇게 늦지 않았어요. 장의 조정이 조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핫하니까. 그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반도체를 좀 ETF 위주로 준비를 하세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이제 이분은 주식시장을 보시는 그런 시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선반영이라는 그런 표현도 쓰시고, 예, 물론 선반영되는 그런 종목들이 있죠. 특히 자연재생 에너지 같은 거, 그리고 민주당 띠으로 갔던 그런 종목들은 선반영이 돼서 미리 주가가 많이 올랐죠. 그런 종목들은 너무 성급하게 다시 들어가려고 그러지 마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으면 앞으로 5년 동안 정책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은 만약에 A라는 환경주를 샀으면은 그 A라는 환경주가 퍼포먼스를 만들 그럴 기간이 앞으로 5년이 있어요. 그러니까 5년이라는 기간을 보고 들어가시면 되니까 너무 성급하게 들어가지 마시고요. 그 주가가 페어 밸류가 됐을 때, 뭐 페어 밸류라 그래야 뭐 그렇게 내려오지 않지만 최소한 오버 밸류 되지 않았을 때 그때 투자를 시작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 전체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요. 1년에 2번 내지 3번 정도 이니시에이트 할 기회가 와요. 그러니까 남들이 다 오늘 산다 그래서 꼭 오늘 사실 필요 없어요. 만약에 지금 계신 분이 저의 차트 스쿨을 보실 수 있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내일 차트 스쿨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차트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보시면은 이해가 될 거예요. 성급하게 너도 나도 산다 그래가지고 사실 필요는 없어요. 그럼 답이 되셨나요? 횡보는 좋은 겁니다. 횡보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요. 횡보가 돼도 1년 안에 수익이 얼만큼이냐 그것만 보시면 되고, 그거가 자기가 기대하고 예상했던 만큼 나와주면 그 종목은 계속 가져가시면 돼요.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은 포트폴리오 일단 괜찮고요. 지금 부족한 부분이 경기 민감주 쪽이 부족하니까 경기 민감주 쪽을 조금 애드를 하시고, 그 다음에 2021년을 위한 종목 2가지 섹터, 반도체와 환경주 관련하시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쪽은 그렇게 미리 들어가지 마시고요.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그냥 ARKG 가지고 계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아직 젊으시니까 좋은 투자 계획으로 아주 큰 성과를 얻으시기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댓글은 미국 아재의 미국 주식 이야기를 지속시키고 좋은 컨텐츠를 올리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